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주식시장 단기 고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송하기 전에 4일 전에 대양금속 무상증자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는데 제가 좀 잘못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종속회사의 영풍재지에 대한 무상증자였다라는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못 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신중하게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으로 전환됐죠. 대외적인 부분들을 따져서 이제 하락에 대한 주된 요인을 끼쳤던 이유들을 좀 한두 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상관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립 서비스를 좀 강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추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없지 않아 우리도 이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을 할 수 있다. 무즈백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한국이 전쟁에 참여를 한다는 소리구나라고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우리 시장에도 좀 존재가 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대만과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 중국과 대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중국이 대만을 이제 공격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또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이 된 거였죠. 우리 시장은 중국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또 중국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및 또 중국이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또 상당히 좀 거기에 합당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상응하는 대응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 자체도 전반적인 부담이 한꺼번에 좀 쏟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 그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 약 한 달간 이렇다 할 하락 없는, 조정 없는 이런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이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거기에 상응하는 흐름들을 보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많이 올라간 것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그런 이유들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또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신용 잔고 추인데요. 4월 이게 19일 신용 잔고입니다. 근데 20조가 넘었죠. 참고로 21년 재작년에 시장 자체가 좀 화랑이었을 때 신용 잔고가 제일 높았었던 그 부분은 한 24조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20조 천억이 올해 1월에 얼마에서 올라갔냐면 16조, 15조 정도. 거의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16조로 잡으면 4조 정도가 올랐다. 그래서 돈을 결국에는 이제 예탁금도 많이 올랐겠지만, 예탁금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예탁금을 넣고 그 예탁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예탁금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 예탁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바탕으로 한 신용거래, 융자, 돈을 빌려서 또 거기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4월 19일이니까 어제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신용거래가.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신용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이제 개인들에 대한 물량이잖아요. 개인들의 물량이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 이 정도 올려놨으면 좀 떨궈야 된다라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수급들을 좀 보시면 수급에서도 뭐 명확하게 의견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수급 흐름이거든요. 보시면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그나마 뭐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이걸 이제 코스닥으로 넘겨 놓으면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최근 들어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팔고 있는 추이입니다. 맞죠?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개인이 어떤 종목을 사냐 딱 놓고 보면 딱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포스코 퓨처캠, 이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이름이 바뀐 회사죠.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또 한 30%가 올라간 흐름이고, 어찌됐든 그리고 오늘 최근 들어 이제 고점에서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보시면 이 대부분 2차 전지 종목들이 뭐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LNF 같은 경우는 8% 하락했고요. 그리고 포스코엠텍도 4%, 후성도 4%, 대주전자재료도 6%, EV 첨단 소재는 어제 장중에 29% 상한가를 가다가 종가가 15%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 봤을 때 거의 한 45%가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 마이너스 11%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버리니까 시장 자체가 최근에 시장 상승을 했을 때는 2차 전지로만 거의 이제 지수를 끌어올려 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거래가 엄청나게 실렸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팔 사람들은 팔고 있다 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까지 왔으니 이제는 팔고 나가겠다 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엄청 실린 흐름에서 오늘 2.5%까지 하락을 해야 한 부분이고, 코스피도 보시면 어제 오늘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실린 흐름으로 하락이 뭐 어제는 양봉 전환이 됐지만 오늘은 하락을 했다. 뭐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코스닥으로 이제 집중이 됐기 때문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흐름인데, 미증시가 오늘 또 하락을 하면 결국엔 내일 우리 시장 갭 떨어져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1선 정도 선에서 이제 하락 출발하겠죠. 한 1% 남짓이면 한 880 내외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80에서 75 정도 수준.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장 막판까지 되레 빨리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 이런 양봉만 나와도 결국엔 추이를 만들겠다, 상승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이 아니라 장 막판까지 차익 매물이 나온다 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느 시점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뭐 십자 뭐 음봉이라든지
십자 양봉만 되더라도 뭐 일단은 뭐 하락에 대한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최악은 종가가 저가가 되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뭐 이런 흐름으로 더 터졌는데 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단기적인 좀 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내일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지지를 해주느냐라와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지지가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만 보면 결국에는 2차 전지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매기가 좀 몰려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되레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되레 이제 방산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빅테크나 뭐 퍼스텍 이런 전쟁 관련주들이 되레 상승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까지 뭐 정부에서 어떤 뭐 표명을 할지는 봐야 되겠으나,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의견을 다시 내놓는지는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도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콜마 이게 다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한 부분이거든요. 뭐 코스맥스 뭐 이런 부분도. 그래서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NC 엔터 뭐 이런 쪽, 코스메카 뭐 이런 쪽이 동반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도 어제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 또 하락을 했다라는 거 자체는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그리고 차라리 항공주들도 올라갈 뻔 했는데 모두 못 간 거잖아요. 뭐 단체 관광객도 계속 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투자자들도 많고, 그리고 또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로 인해서 조금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좀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작 1월 대비해 봤을 때 근데 많이 오른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1월에 보시면 58,800원인데 지금 57,000원이잖아요. 10% 정도밖에 못 갔고. 그러니까 업종을 보시면 업종들이 다 이래요. 뭐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1월에 3,400원인데 더 빠졌죠. 하이비전 시스템도 뭐 1월 뭐 거의 이제, 그럼 이제 대체 뭐가 올라갔느냐 뭐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물론 FPCB나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았지만 2차 전지가 거의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보시면 1월부터 보시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내일도 역시나 그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차 전지 말고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올라간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뭐 JYP 뭐 이런 쪽 또 뭐 1월 대비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하이브도 엔터 쪽에서는 좀 많이 올라간 흐름인데, 뭐 SM 같은 경우에는 되레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또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어찌됐든 뭐 엔터나 게임 뭐 이런 쪽은 뭐 쑥대밭 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들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1월에 뭐 CNC 인터나 뭐 이런 쪽은 괜찮았는데, 아모레지나 뭐 이런 쪽도 뭐 그렇게 뭐 막 급하게 상승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잘 보시고,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을 잘 보시고, 되레 이제 삼성전자는 1월 대비했을 때는 괜찮죠. 55,000원에서 65,000원 갔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수급 자체가 거의 2차 전지에 쏠리다 보니까 되레 코스피가 못 갔죠, 많이. 그래서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락이 좀 커지면 코스피 쪽으로도 종목별 순환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시장에 이기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시장 빠지면 빠진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일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 역시 2차 전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오늘만 보면.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 어떠한 뉘앙스로 수습을 할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다행히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만 관련된 부분에 반응은 큰 없는 것 같고, 미국은 좋아하죠. 우리나라가 러시아 또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하게 미국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은 좋아할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애들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